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 정수기 판매 1위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의 강의를 맡은 그린월드 ABO 장영준입니다. 오늘은 이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물의 역할, 물의 중요성, 그리고 미네랄, 그리고 정수기 방식 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PPT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물이 좋은 물을 잘 마셔야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물이 혈액에 도달하는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리고 뇌조직과 생식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1분이고 피부 조직에 도달하는 시간은 1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에 화장품이나 아스티리스트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마시면 피부의 수분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요. 간장, 심장, 신장에 도달하는 시간은 20분이고 마신 물이 내 몸에서 배출되기까지 머무르는 시간은 30일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물을 마셔도 나쁜 물을 마셔도 내 몸에서 30일 동안 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의 문명은 물에서 시작했다. 신생아는 인체의 90%가 물이며 성인 70%, 죽을 때 50% 이하로 감소한다. 탈수는 노화와 퇴행성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리고 지구 표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고작 0.006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너무나 작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신생아가 90%가 수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아일 때부터 임산부가 물을 잘 골라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체에 유해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절히 녹아 있고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pH가 인체의 체액과 가까운 물이죠. 우리 인체는 약 알카리성, 그래서 pH 7.4를 띠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를 막아주고 중화해주는 역할이 좋은 물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물 안에는 미네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네랄은 인체 4대 주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54개의 주요 원소가 있는데 탄소, 질소, 수소, 산소 4개를 제외한 나머지 50개가 미네랄입니다. 그럼 그 미네랄이 무기질이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 4%의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물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쉽고 더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속에 pH 값의 균형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없는 물은 중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네랄 섭취 음식으로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돼 있고 그 미생물들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지 않아서 곡물과 야채에 미네랄이 결핍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허준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허준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의원이 병을 고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그 물의 약효와 질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더라도 물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약효를 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 여러분들 뭐 비만, 만성피로, 변비, 소화불량, 어지럼증 이런 증상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물만 잘 먹어도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시는 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돗물, 약수, 지하수, 생수, 그리고 요 밑에 세 가지는 정수기의 방식인데 역삽 투합 방식, 중공 사막 방식, 알카리 이온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끓여 마시는 물, 요즘은 끓여 마시는 물, 뭐 수돗물 잘 안 드시죠? 그게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라서 안 드신가요? 그게 수도 간의 부식이죠. 녹이죠.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저수지와 물탱크. 여기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수도 간의 부식인데 이게 지금
요즘 교체 작업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 교체하고 있는 수도관은 안에 코팅이 돼 있어서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팅제가 나중에 어떻게 우리 몸에 해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끓는 물은 녹은 가라앉는 것이지 끓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수, 지하수. 옛날에는 약수나 지하수를 그냥 마셨는데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약수나 지하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기사 보이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고도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수 사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생수를 보면 브랜드는 다 다른데 같은 치수원에 같은 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 물을 치수한 건데 브랜드만 틀려서 생수 가격도 많이 틀리고 그리고 치수정의 주변도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수에 두 종류의 물이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제품 유형의 혼합 음료라고 돼 있죠. 이거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먹는 샘물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증류수에 뭔가를 첨가해서 만든 음료수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 페트병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저 페트병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문제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에스트로겐의 인공 에스트로겐이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성조숙증 같은 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소비자 고발로 저 페트병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생수의 유통 과정은 어떨까? 서울의 한 도매시장.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생수를 밖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도 생수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가기까지 이 생수들은 얼마나 여기에 있는 걸까? 밖에 쌓아놓은 생수를 살펴보는데 물 안에 기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포 생기는 건 뭐예요? 아니 뭐가 생기니까 따뜻하게 열받아서 열받아서. 따뜻하니까 없애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햇빛 오래 받으면 또 다른 도매시장. 이곳에서도 생수를 그냥 길가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역시 햇빛을 받아 기포가 생겼습니다. 맑은 날인데도 비를 맞았던 흔적까지 보입니다. 햇빛이 제일 안 되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원래 이게 햇빛에다가 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생수. 과연 문제는 없을까? 우리는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옥상에 생수를 갖다 놓고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 생수와 함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생수들과 비교해 각각 최고 3배와 6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햇빛에 둔 플라스틱에서 페트병에서 저렇게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페트병에 들은 생수를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뭐 냉장된 시스템으로 배송이 되고 유통 단계에서 항상 그 상태에서 배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정수기에 대해서 역삼 투합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맞으면 안 된다는 산성비가 있죠. 근데 그 왜 산성분은 잘 마시게 놔두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여러분들 보통 70%에서 80%가 역삼투합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관련 기업들이 언론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광고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그게 나쁘다, 산성수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광고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거를 모르고 드셨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성도 비교 보이시죠? 산성 B가 pH 5.6입니다. 근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pH 5.5예요. 산성 B보다도 더 산성 물이죠. 모금의 기적. 정수기 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물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산성 B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거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보셨어요. 그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 정수기를 통해 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봤더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다. 미네랄은 혈액에 어떤 작용을 할까? 혈액을 채취한 다음 20대와 30대 남자 2명에게 각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하고 2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혈액을 채취해 적혈구 상태를 관찰해봤다. 미네랄 물을 마신 후 뭉쳐있던 적혈구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두 남자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남녀 2명에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산성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혈액순환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식으로는 중공 사막 방식이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UF 필터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실 안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린 대로 이제 필터로 사용하는 정수 방식이고요. 세균은 걸러내면서 미네랄은 통과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한번 오염되면 그 필터 안에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자주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수기 대신에 알칼리 이온수기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있죠.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물을 마시면 증세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 업체들이 당뇨나 아토피 치료, 체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는 소화불량과 위산 과다, 설사, 장내 이상 발효 등 4가지 소화기 증상 개선에만 허가받은 의료기기인데 다른 용도로 광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약청은 특히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질환 환자들이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면 이온수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칼륨 때문에 신장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은 알칼리 이온수기는 2급 의료기기로 일반 정수기 물과 다르다며 음용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 예, 영상 잘 보셨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는 의료기기라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 나오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보통 알칼리 이온수는 물질 생성기의 사용 목적이 있어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마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그거를 작게 표시하고 안 보이게 표시하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 글을 보시면 식약처에서 광고를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그러니까 물질 생성기인 의료용품인데 그거를 정수기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이 이온수기는 알칼리의 물이 나와요. 강알칼리에. 그래서 pH 9.2 이상의 강알칼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성수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온수기로 강알칼리로 국민들을 많이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수기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냐? 약 알칼리 수인가? 그리고 각종 유해한 세균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가? 아니면 미네랄은 풍부한가? 그리고 저수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제적인지 여러 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죠. 거기에 선택 기준에 제일 부합한 게 저는 이스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압축 카본 필터, 활성탄 필터라고 하죠. 그리고 무수인 UV 램프가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의 기술로 무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이고, 그리고 사용하고 관리하기 편한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고요. NSF 국제 인증을 받고 경제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 카본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압축 카본 필터는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은 걸러주면서 좋은 미네랄은 통과시켜주는 거죠. 이 압축 카본 필터, 압축 활성탄 필터라고 하는데, 저 활성탄은 숯이에요. 근데 숯이 일반 숯보다 코코넛 숯이 더 흡착 능력이 더 높고 정화 기능이 더 높대요. 그래서 그 코코넛을 고온으로 압축을 해서 만든 활성탄 필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메이 정수기만이 압축 활성탄을 쓰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회원제 판매라 일반 판매를 하지 않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돼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그린월드 ABO님들한테 상의하고 문의를 해주시면 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활성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특이하게 살균 기능이 UV 램프가 장착되어 있죠. 지키는 필터, 거르는 필터. 여기 거르는 필터 이제 보이시죠? 녹이며 여러 가지 물질이 흡착돼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새 필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 통 안에 보이시죠? 저 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터 갈 때 다 세척하고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무선 UV 램프가 장착돼 있어요. 근데 무선이 장착돼 있는데 그 이유는 UV 램프로 거르지 못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다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살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겠죠. 그래서 무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필터 안에 내부인데요. 저 이제 활성탄의 두께가 보이시죠? 저게 너무 두껍습니다. 일반 정수기들 보면 이거에 진짜 한 뭐 10분의 1도 안 합니다. 그 필터의 크기가. 근데 필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 이렇게 활성탄의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UV 살균 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UV 램프는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의 기술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충전의 기술입니다. 그 무선 충전의 기술이
이제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 무선 충전의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을까? 특이하게도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인 아메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단순히 무선 충전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수기에 어떻게 하면 UV 램프를 무선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거고, 그 기술이 지금 현재 무선 충전 기술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 Y 3편 UV 램프. 물속의 세균 한 마리는 개체수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정수된 물일지라도 세균에 노출된 상태로 두면 쉽게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세균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순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을 바로 정수하는 직수 방식에 UV 램프까지 더하여 세균을 비활성화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 성능을 NSF에서 인증받아 더 믿을 수 있죠. 직수 방식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시기 직전에 UV 램프로 한 번 더.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고집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네, 영상 잘 보셨죠? 여기 아까 봤듯이 UV 램프로 다 소독 살균이 되고, 그리고 저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하나 받은 게 아니라 전 과정 모든 부품에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 과정 모든 부품의 인증을 받으면 저 NSF라는 저 마크가 정수기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저게 전 과정을 받지 않으면 저게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박스에 붙어 있어요. 보통 다른 정수기 판매 회사들이 저 NSF 인증을 부품 하나 받아놓고 전체 다 받은 것이냐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꼭 정수기에 마크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체크하는 스마트 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개 이제 불빛이 있죠. 저게 3개월마다 하나씩 꺼져요. 그래서 알아서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면 저쪽 끝에 전화기 표시로 빨간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요즘 뭔가 이렇게 비대면에 많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걸 꺼려하고, 그리고 저도 전에 이제 이스프링 쓰기 전에 다른 정수기를 썼을 때 이제 코디들이 와서 필터를 갈아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되게 귀찮고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다 알아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죠. 네. 여기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번에 전화기 표시 있죠? 여기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빨간불로 켜지고요. 여기 이제 3번에 불 4칸 돼 있는 거는 3개월마다 하나씩 꺼지고 1개월일 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그때는 필터를 준비해서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사용이 되면 이제 그때 필터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정수기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정수기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추가로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차갑게 하는 냉수, 물을 뜨겁게 하는 온수, 그것도 모질라서 물을 얼려주는 얼음을 만드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물은 정수기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1도 가까이 떨어지고, 그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체온 올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정수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제적인 유지비가 드는데, 저 내용은 전기가 물을 틀 때만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이고, 또 제가 그 전에 쓰던 정수기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정수 방식에서 버려지는 물들이 있어요. 폐수가 있는데 그 폐수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그전 2, 3년 전에 그 관리비 내역을 쭉 펴놓고 이스프링을 달았을 때, 그리고 그 달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수도량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게 정수를 하면서 버려주는 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프링은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폐수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지비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사용했던 정수기에 냉수, 온수가 탑재되어 있었을 때는 전기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웅 하고 들려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은 물을 틀 때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나 여러 가지 나쁜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격 비교를 해왔는데 이스프링 정수기와 생수 3년을 사용할 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스프링을 구입 비용이 105만 원이고 3년간 필터를 2번 교체합니다. 1년에 한 번 교체하니까. 그러면 필터 구입 비용이 25만 8천 원 2번을 더해서 총 3년 동안 사용하는 구입 비용이 156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스프링으로 1년에 5천 리터 사용을 하고 3년 동안 15,000리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많이 드시는 이제 생수를 이제 가져왔는데 생수 2리터짜리 24개가 48리터예요.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의 할인 가격이 2960원인데 3년간 15,000리터를 사용했을 때 312세트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입 비용이 653만 9천 원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프링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을 2,500리터에서 3,000리터 정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용을 많이 해도 5,000리터를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반씩 사용을 해서 뭐 2,500리터씩 사용을 해서 7,500리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저 생수는 300만 원이 넘죠. 예, 그러면 이스프링 정수기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물이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부터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좋은 기회죠. 근데 이스프링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적용 카드를 확인하셔서 많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의 가치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미네랄이 살아있고 용존산소량이 많고 경제적이고 관리하기 편한 이스프링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스프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에 대해서